예, 소비사회 일부의 2장입니다.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해서 영문 번역을 좀 봤어요. 그 미국에서 아, 나온 책을 봤더니 진짜 번역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그래요? 말들이 아닌데 음. 난해하게 만들어놨어. 이건 진짜 차라리 그 영문 번역을 챗 GPT에 넣으니까는 번역을 훨씬 잘해주더라고. 그래요? 그 영문판 PDF를 내가 올려줄게요, 나중에. 네, 그 뒤에서 준비할 때 그거 쓰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근데 거기에는 영문판에는 아, 그러니까 일부가 3장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일부가 서문이 되게 길다가 1장, 2장 이렇게 2장밖에 없는데 그거는 3장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3장이야. 영문판에서는. 경제 아, 성장의 악순환 이게. 그러니까 그 소비 사회 그 소비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게 어, 소비의 균등화 이런 거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게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소비 앞에서 일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폐단들, 소비사의 폐단들이 더 악화된다는 음, 내용이에요. 이 장은.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집단 지출이라는 게 개인이 이제 지출하는 거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거, 음, 사회가 지출하는 거, 이걸 이제 집단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재분배, 소득을 재분배하면은 소비가 균등해질 거다. 뭐 이런 어, 자본주의에서의 논리라는 것이 사실은 허구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소비 사회는 개인 지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국가 행정기관이 개인의 그 소득을 재분배해 준다는 명목으로다가 지출하는 그 복지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인데 그 개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건 개인 지출이겠죠. 네, 그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사회가 집단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이 당시 통계는 이게 아마 최근이었던 것 같아. 요 음, 59년에서 65년까지 13%에서 한 17%로 증가하는 통계 수치가 있다. 그래서 집단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가 사회적 기회의 객관적 균등화를 시킨다라고 어, 자본주의 대부분의 자본주의 그 국가들이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케인즈의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제학자들한테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죠, 이 당시에. 그쵸. 직접세, 간접세, 그리고 사회보장을 위한 개인분담금, 아, 이게 이제 집단 지출의 이게 재원이겠죠. 이런 것들. 음, 세금을 매기고 간접세를 떼고 사회보장 뭐 기금 이런 걸 마련을 위해서 어, 뭐 준조세 이런 것들을 걷어들일 텐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나 재분배 효과를 그렇게 표방하듯이 그 효과가 없더라. 이 사람, 근데 이 지금 장 보드리아드는 어느, 학파가 있나요? 경제학자인가요? 이 사람은 경제학 그 분야에서는 별로 이 사람을 언급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이 음, 사람은 그 기호학자에 가깝죠. 철학자라고 해야지, 철학자. 근데 이제 경제학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가 연구해서 논문 쓴 거를 이렇게 책으로 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도발적인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이렇게
상식을 깨는 그런 네, 주장이라서 어, 그러니까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신자유주의라는 게 지금 요 타이밍에 같이 그 나온 거 아닌가요? 50년대 그 케인즈 끝나고 나서 그 지금 요런 어떤 현상 때문에 나온 게 신자유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아, 7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이 딱 요, 사람이 60년대 쓴 책이니까 그러네. 네, 요 그 후라고 봐야 후라군요. 되겠죠. 예. 음. 그리고 이제 레이거노믹스가 이제 정점에 달하죠. 음, 신자유주의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공해가 당연히 산업이 발달하면 증가를 할 텐데 이게 어,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도 결국은 공해가 발생하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사실은 공해가 음, 발생하면. 근데 문화적 공해도 이런 소비 사회가 풍요를 누리면서 같이 문화적 공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 문화적 공해의 예가 이제 불량 영화. 예. 음. 그러니까 야, 문화하면 우리는 우리 정신을 정화시켜주고 우리 인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공해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뭐 사람들 찍어내듯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진짜 그 스토리만 대충 맞춰가지고. 그렇죠. 폭력 영화라든가 뭐 네. 그 저기 뭐야 트리플 X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문화 상품인데 공해죠. 음, 이게 소비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 양산되고 또 기계도 쓸데없는 기계들이 자꾸 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유연해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고용도 불안정해지는 이런 사회적 음,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이동성이라는 건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차 이동, 뭐 물리적 이동도 있지만은 그 뭐 이사를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동성이죠. 그다음에 지위나 소득, 권위, 문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소비 사회가 이 풍요를 누리면서 생기는 다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사회에 해롭진 않지만 직접 해롭진 않죠. 그렇지만 사회가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증가한다든가 그건 뭐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음. 그 해마다 보면은 그 병원에 뭐랄까 특히 무슨 우리나라가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노인네들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병원에 가는 네.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죽음의 후퇴라는 게 안 죽어요 나이가 들어도 네.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이게 사회로서는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이것도 이 사람이 전제는 했더라고. 이거를 공해라고 하면은 누구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어, 소비 사회가 풍요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체계 전속을 위해 사용하는 헛돌기 현상.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시킨다는 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걸 또 소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음, 것들이 계속 그 헛돌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계속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성장 논리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그러네요. 예. 예, 다 나오는 거네요. 개인이나 그 집,
집단의 역기능적인 소비가 기능적인 소비보다도 더 빨리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공해라고 할 수 있는 어, 이런 요인들이 과거보다 이게 소비 사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풍요롭고 더 많은 걸 소비하려는 그런 사회적 욕구, 압박 이런 것이 가중되면 아, 역기능적인 일들이 더 많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런 역기능적인 것들이 사회에 압박을 주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한테 기생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이 위에서 그 헛돌기 현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역기능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자기가 부담을 지는 거를 사회적으로는 껴안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기후 위기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음. 우리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기후가 이상 현상이 때문에 농산물들이 지금 다 올해 사과꽃이 잘 안 핀대요. 네, 그거는 뭐 지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과일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대. 그 그러면 이제 과일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빨리 망고 기워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외 플라스틱 제품 예, 이거 이게 저거 배달이 일반화되면서 음, 점심을 옛날에는 그릇을 먹고 닦았거든. 그릇을 네, 닦으면은 그 찌꺼기밖에 남는 게 없는데 네, 지금은 도시락 한 번 먹고 나면은 쓰레기가 이만큼 산더미처 쌓여요. 맞아요. 예. 근데 이 편리성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무슨 저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생기고 온 지구가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거를 뉴스로 접하고 알면서도 또 막상 자기 생활 편의에서는 그런 걸 안 쓸 수가 없는 상황. 지금 그 얘기야. 이게 마지막 문장은. 아, 역기능적인 소비가 자기 되먹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낭비를 하고 플라스틱도 더 오염시키고 그게 결국은 또 기후를 악화시키고 그럼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그 사과값이 비싸면 돈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과를 먹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또 노동을 또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맞물려 가지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교수님, 이게 결국은 그 풍요로운 어떤 사회, 그 당시 어떤 그 풍요로웠던 사회의 피해였던 거네요. 피해라는 거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비 풍요를 누리던 계층이 귀족 계층이나 그 음, 아주 상류 계층 극히 네, 일부였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옛날에도 이런 식의 풍요를 네, 누렸다고.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확산되고 증가를 하니까 전 국민이 사실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들 네,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 지금 엄청난 공해를 이런 각종 다양한 형태의 공해를 양산하고 있고 이게 자기를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음, 자기의 삶 자체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아, 근데 결국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그 부분을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나왔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떤 시대적으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걸 합리화하기 위한 음,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음, 그리고 계속 성장 논리를 펴고 결국은 자기 능력대로 결국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경쟁을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그렇게 또 볼 예.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각자 잘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늘려봐야 별로 이게 평등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도생하라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죠. 음. 그거에 편승한 게 신자유주의죠. 예,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경쟁을 더 부추기고, 음, 그리고 우리는 작은 정부 갈 테니까 알아서 먹고 살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어떤 그 좀 분위기를 또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이 그런 분위기를 또 그냥 수용하면서 갔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게 강자의 논리야, 결국은. 음, 그러니까 그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벌 기업 음, 아니면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당연히 원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누리던 그 풍요로운 사회에 이게 이제 코스트 비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 사회를 그렇죠. 그 유지하려면 음, 그거를 자꾸 자기네들이 포션을 띄어다가 평등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다 이렇게 자꾸 쓰고 정부가 이 저기 뭐야 재벌을 규제한다든지 그 뭐 카르텔을 못하게 한다든지 독과점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이 그 풍요를 누리던 상류 계층들은 불편하죠. 음, 그러니까 아 그냥 알아서 각자 그 경쟁해서 살도록 해. 뭘 그렇게 별로 응? 그 복지 예산 들여가지고 해봐야 개선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나마 그렇게 복지 예산을 이게 집단 지출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싸워가면서 늘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 사람들의 평등 지수가 아, 옛날처럼 좋아지진 않았더라도 유지는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 그 평등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어, 통계는 별로 없나 봐요, 그래도. 그렇죠. 예. 이제 어, 여기서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악화됐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어디에도 문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본주의 이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평등 지수는 그러니까 소득 격차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심해지죠. 심해질 네.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서구 유럽 국가들이나 북부 유럽 국가들 특히 네덜란드나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평등 지수가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거기는. 음, 근데 거기는 집단 지출이 극단적이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세금을 40% 50%씩 걷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국민한테 막 나눠주다시피 그 복지 정책을 많이 펴니까 거기는 평등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60년대에 프랑스의 상황만 지금 음, 통계를 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뒤에 수정자본주의가 나왔잖아요. 그 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악화되지 않고 사실은 자본주의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제 그냥 보편적인 논리가 돼 버렸는데 그나마 더 악화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게 그나마 이렇게 집단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 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익도 나겠지만 각 분야에서 또 비용도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겠죠. 음, 근데 이 정부의 이제 그 GDP 뭐 GNP 이런 거를 집계하는 그 통계 수집 과정에서 이쪽에 이게 부기 장부 쓰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국가 살림을 음, 어 뭐 얼마나 어, 국민들이 생산을 한 걸 합치면 1년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근데 거기서 이게 하나의 백주술이라는 게 자기가 그 부족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아기 낳게 해달라고 가서 그 저기 성황당 가서 비는 거 이런 걸 백주술이라고 한대요. 자기가 결여된 거를 보충해 달라고 기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국가 회계가 어,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계속 성장 논리를 내세우죠. 지금까지 내가 본 대통령, 국회의원들 가운데 성장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 안 하겠다고 그거를 하면, 지상 과제인 것처럼 다 공약으로 내세우거든. 네. 그럼 또 사람들은 개인들이 그런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 프로파간다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오히려 역풍 맞으니까 그 어쩔 음.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자기한테 뭔가 꼬물이 떨어진다라는 그 음, 막연한 환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작된 하나의 그 회계, 부기상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 여자들의 가사 노동, 음, GDP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음, 그리고 학술 연구하는 교수들이 연구하는 거, 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논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생산적인 그 활동인데, 그리고 문화 그 상품,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은 다 GDP에서 다 빠진다는 거예요. GNP는 요새 잘 안 쓰죠. GDP를 쓰죠, 예. 요새. 예. 근데 아이고. 지표 개발을 안 하나요? 그거 문제가 많은데도 계속 쓰네요. 사람들 그 생각을 했는데. 추상적이고 사실은 이게 그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걸 그 명쾌하게 회계상의 그 금액으로다가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죠. 이런 게. 음, 이걸 얼마로 쳐야 될 거냐 이런 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제 일단 그 제쳐놓은 것 같고 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누락되고 근데 사실 가사 노동을 하거나 학술 연구를 하거나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근데 이런 거는 부기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국가 그 통계에. 그다음에 공해와 공해 대책을 위해서 쓰는 돈들 이런 것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장부에 이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공해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저감 무슨 기금을 뭐 1년에 몇 조를 쓴다 그러면 그런 거는 GDP에서 이제 그 비용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알코올, 술, 만화, 치약, 핵탄두, 생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알코올이라는 게 사회에 역기능을 주는데 음. 만화도 이제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왜 안 좋은 만화 있잖아. 불량 만화. 그 치약 뭐 이게 사실은 그 치약도 원시인들은 치약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단 거를 자꾸 먹고 이빨을 상하게 하는 식품들이 늘어나면서 치약이 필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음, 그잖아. 옛날 사람들은 이빨 한 번도 안 닦아도 자기 평생 살았다고. 물론 그때 수명이 짧긴 했지만 그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 치약 별로 안 썼어요. 뭐 소금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빨 안 닦는 게 일반적이었어. 하루에 한 번 그것도. 근데 요새는 세 끼 다 닦아야 되잖아. 네. 치약 소비가 엄청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은 그 환경이 악화되고 우리 삶의 질이 안 좋아져서 생긴 이 보완적인 성격의 상품들이잖아요. 이런 것, 알코올, 만화, 치약, 핵탄도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거가 생산된 거는 전부 그 GDP에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기계가 파손되거나 노후화되고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이건 통계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것들은 어, 통계에 오히려 안 잡히고
그다음에 직장으로 가는 교통비. 그러니까 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사실 생산 원가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거든. 그리고 별도로 수익이 난 것처럼. 그러니까 교통 버스 회사는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수익에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GDP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될 요인인데 추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은 사람들이 이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안경을 써야 되고 그 전기 이것도 더 밝은 전구를 써야 되고 전기 에너지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지출이 증가해요. 오염 때문에 사실 이건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쓰는 거거든. 음, 근데 이런 산업이 발달한다고 GDP가 늘어나요. 거꾸로. 지금 그런 예만 지금 들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형태의 공해가 성장을 지속시키는 요소로서 그리고 성장과 소비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회계상 어딘가에 들어가서 GDP가 과대 포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 한 달 수입에서 사용되는 원가를 빼고 나면 순소득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국가 회계에는 그게 생산이 더 여기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된 것 때문에 수익이 늘어났다고 통계가 잡혀가지고 GDP는 성장 신화에 계속 불을 붙는다 이거야. 아, 그렇게 그 착시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사실은 온갖 비용이 이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소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음, 그게 생산인 것처럼 계속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음, GDP가 그렇게 그 공해 산업이라든가 이 뭐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활동 이 자체도 또 하나의 생산인 것처럼 더 애드업이 돼 가지고 전체 생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성장을 보여주는 일종의 착시 효과 이런 거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이런 식의 시각은 참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 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게요. 이거는 그 GMP 얘기를 하지만 보통 빠지는 것처럼 가사노동이나 저런 부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못 들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음, GDP 통계 내면 알아서 잘 냈겠지 하고 우리가 그냥 믿고 정부 통계를 믿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이중으로 생산이 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 회계상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그렇죠. 모든 것들을. 나라가 다 그 집계 방식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지구적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살고 있는 거죠. 성장 신화를 계속하면서. 이 성장률 가지고 엄청 경쟁하니까요. 이 맞아요. 나라가 꼭 망할 것처럼 하고.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저기 우리 한비찬 이사님 무슨 네, 말인지. 이해돼요. 네. 저는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에서 특히 뭐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어, 편리함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뭔가 지금 소비할 때 지출하는 거, 이런 거를 이 공동의식을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 그게 방금 전에 저 여기 들어올 때, 저 여기 어디 좀 왔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아내하고 저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그 물병 그 우리 PT 그 석수 물병을 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바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주면 여기 손님 많이 오는 유명한 식당인데, 이 PT병이 너무 낭비될 것 같다고. 너무, 어, 특히 잘 되는 식당에서 이거 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 설거지 아마 그 시키는 아줌마 인건비보다 그게 싸다고 생각하는가? 예, 물병값, 맞아요. 거기, 예, 그게 정확하셔요. 왜냐면 요즘 저기 배달 거기도 로봇으로 했거든요. 음, 저희가 저기 주문하는 거 다 그 안에서 카드 긁고 로봇이 거긴 오더라고요. 큰 식당인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거기 주방에 있고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큰 식당에 다 로봇이 하니까. 음,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이 하는 일이 줄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환경 오염에 관련된 거까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걸 해결을 안 하더라고. 일단은 효율성으로 가버리니까. 음. 그렇지. 아니, 그렇게 이게 하면 좀 물건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로봇을 쓰는데 비싸지, 계속? 아니 이제 자기네들은 로봇 또 구매 비용이 있죠. 아, 정말 나는, 국가 장부상에는 로봇 생산 업체들의 수익이 또 GDP가 늘어나고. 난 사실, 내가 네. 입력하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내리고, 내가 올려주고, 다 하는데, 왜 내 인건비는 계산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인건비까지 계산해 줬다가는 자기네 그 장사 수익이 안 남으니까 그렇겠지. 밖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뒤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야, 먹지 말자. 아, 그게 나는 그 새로운 트렌드란 생각이 나도 들어. 예, 그 식당 가면은 번거로워. 요새는 점점 갈수록. 예, 가만히 안 그러니까 앉았어. 옛날처럼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예, 거의 없어.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자판기도 식당 아니고. 가면 네, 얼마나 그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고 막 예, 서비스도 해주고 막 응? 뭐 더 갖다 주고 뭐 덤으로 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인간 간의 어떤 관계 이런 쪽으로 그래서 단골집도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요새는 다 진짜 로봇 같아. 예, 주변이 다 전부 다. 키오스크 앞에서 하고, 뭐, 기계로 다 그, 처리하고 그 주인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주방에 저 안에 가서 얼굴도 가려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예, 그냥 무슨 그 자동 자판기에서 자판기, 물건 예, 빼먹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근데 주문을 그게, 해 먹는데 그잖아. 주문을 해 먹어.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편하게 예, 집에서 주문해 먹다 그러는데 맛이 사실은 그렇게 식당 가서 직접 뭐 직화 요리라든가 그 바로 요리한 거 그 맛이 그 식당에 예, 가서 얻어먹는 맛인데 그게 또 주문하면 뭐 음식도 대부분 식어 오고 그러니까. 예, 그 지저분해. 그리고 한마디로 난 느낌이. 그리고 쓰레기는 엄청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자꾸 싫어지면서 그냥 우리가 해먹고 말지 이런 얘기가 우리 집사람도 얘기가 목소리가 나오고 예, 나도 그러고 맞아요. 싶고 이래. 그런 게 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 이게 배달 산업도 망하고 요식업도 남아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 차라리 그런 이거 것 더 같아요. 그 싸게 해주든가. 말씀대로, 아니요, 그거 로봇이 또 이건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비 체계의 효율성이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아니면 경영적인 마인드에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서 거기서 창출되는 어떤 가치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온 상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오늘 딱 느낀 거는 그렇게 효율성으로 한 로봇과 이런 디지털 기기가 있는 그, 그 매장의 그 규모에 비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 골목 시장에 지금 말씀대로 고기를 직접 거주는데 막 그 아주머니 바빠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거기 줄을 그냥 얼마나 많이 섰는지 그 조그만한데
그리고 그 양은 그릇 있잖아. 양은 음, 뭐지 또 양은 상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주막처럼. 음. 그런 집이거든요. 거기서 그 막창고 주는 집인데 젊은 사람이 뭐고 거기 대기가 2, 30분은 기본으로 있는 거 보면 아, 모든 효율성 다 떨어지지. 사람 다 뻘뻘거리며 일하지. 에어컨 하나 없고 선풍기 하지 하는데 사람들은 엄청 많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운 세상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이 인건 그래서 뭐그 물건값 올라가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로봇은 그럼 차라리 싸게 해주든가 완전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연히 드는 앞으로의 그런 요식업 이런 거의 방향이 나는 어떻게 예측이 되냐면 양극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음, 어설프게 뭐 로봇 도입하고 그 기계화, 키오스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식당들은 그 투자 대비 수익이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이 인간성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고급도 아니자 또. 그렇죠. 그것도 그러다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양극화라는 게 아주 고급 식당에서 나이스한 그 젊은 사람들이 어, 친절하게 서비스하면서 내가 비싸게 차라리 먹고 마는 예, 예, 그렇죠. 그런 식당을 차라리 갈 것 같아.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식당은 그 나름대로 이제 잘 성업이 될 되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그럴 바에는 이렇게 어설픈 식당 갈 바에는 그냥 집에서 해 먹고 말지 하는 그 옛날식의 그 뭐야 자가 요리 예, 예, 이런 시스템이 더 밀키트. 증가할 것 같아. 우리만 해도 지금 식당 안 가기 시작한 지가 좀 한 1, 2년 됐어. 예. 그러니까 밀키트들이 누구 좋잖아요.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접상 가긴 하는데 갈 때마다 나는 불편해. 옛날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기계화돼 가서 가지고 인간미도 느낄 수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맛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음, 값만 비싸졌지 재료도 맨날 그 타령이고 그래서 그렇죠. 매력이 떨어진 거야 한마디로 외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떨어지더라고. 맞아요. 음, 그 대표님 저기 회사에서도 회식 같은 거나 그런 문화가 자주 있나요? 박주환 대표님 그쪽에? 우리 회식은 하죠. 근데 이제 전체가 다 하진 못하고 각각 이제 부분 부분에서 자주 하죠. 자기들끼리. 많이 합니다. 저희 회식은 하는데 요즘 그 어쨌든 고깃집은 무조건 뭐 구워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회식이라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거의 없는 어, 그런 학교는 그렇거든요. 예. 어, 많이 줄었지. 예. 줄었죠. 저희도 젊은 연급이 사람들이 나오면 해요. 회식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저희도 연급이 나오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낭비라고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가 생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는 이게 우리는 낭비라고 그러지만 그 초과 소비할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음,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 최영경 대표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 내가 뭐라고 했나? 생존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소비를 함으로써 그것도 네네. 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과잉 소비를 할 때 네, 나는 느낌을 받는 거. 좋아해요. 살아있는 거래요, 그게. 네. 아, 그- 나도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한수님도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북미 인디언, 어,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주로 북쪽에 살더라고요. 음, 미국의 남부에는 인디언들이 별로 없어요. 북쪽,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네브라스카, 뭐 아이오와 그다음에 그 꼭대기에 일리노이 무슨
미네소타 이런 데가 다 북쪽 지역이 중북부 지역인데 거기가 보면 아직도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 그 인디안 보호구역 같은 게 심심치 않게 보여요.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많아요. 산골짜기 그런데. 음, 근데 그 북미 인디언들의 그 예식 의식 가운데 하나가 포틀라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이게 일부러 물건을 파기하는 아, 그거를 축제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근데 이게 다행, 그 포틀라치가 북미 인디언들의 이게 하나의 그 습관인데 근데 이런 어떤 시대에도 귀족 계급들은 그렇게 폐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대요. 쓸데없는 낭비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를 과시하는 이런 행위들이 귀족 계급 사이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북미인디언은 귀족이 아니라 그냥 그 부족들의 하나의 관습처럼 이런 게 있대요. 불필요한 것들 다 네, 버리고 그 날 버리고. 정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형태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에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왜 이사 갈 때 보면 다 버려. 많이 멀쩡한 버려요. 거를. 네, 많이 버려요. 그건 내가 많이 주워 쓰거든. 나는. 아, 저도 그럴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랬다가 그냥 쫓겨나요. 아니 나는 이제 시골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다 아, 쟁여놓는 거야. 그러세요. 거기 아파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근데 우리 저 뒤에 창고, 이 건물 뒤에 창고에도 가면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거 보면 아주 난리를 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목 책상 이런 거 있지. 예. 그러니까 아, 안들뱅이 책상 이런 거 내가 볼 네. 땐 목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냥 그 아파트 쓰레기통에 그걸 갖다 버렸어.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갖다가 놨거든. 근데 다 아유, 써먹거든 내가. 그걸로 스피커도 만들고. 우리 장인어른은 똑같으시네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 원목 있죠.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항상 그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쟁여놓으세요. 나무는. 그래서 나는 귀족은 아니지만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포틀라치 행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주워다 좀 쓰게. 우리 여기 한의사님은 안 버려요. 어? 저는 이렇게 버리는 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첫 문장 어떻게 느낀 거냐면 저는 이제 그 초가분과 여분을 소비한다는 내 개념은 음, 그 뭔가 내가 생존에서 치열하게 40대, 30대 이럴 때를 어, 그 쓰지도 못하는 그, 그 자원을 위해서 내 시간과 생명을 다 바치다가 그리고 고작 쓰는 것도 거기 경각에 있는 그 경계선 밑으로만 안타깝게 쓰는 이런 절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거의 한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의 교환 가치, 그러니까 돈의 교환 가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음, 음. 그럴 때 이제 그 초가분과 여분에 대한 이런 거에 가치도 없는 거지, 별로.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박성호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여기 그 번역상에 이 네. 초가분과 네. 여분 할 때 잘못 보면 이게 쓸데없이 많은 거를 소비하는 거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런 초가분 그런 거 여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어. 네, 네. 잉여예요, 그런 잉여. 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네, 그거는 그 인생관이랄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면서 변화한 거지. 그쵸? 네 맞아요. 내 가치가 나의 변한 거예요. 진정하게 내 삶에 소중한 게 뭔가에 초점이
옛날하고 달라진 거지. 예, 그건 맞아요. 나도 비슷해. 그런 네. 방향으로 솔직히 나도 소비가 좀 옛날보단 좀 늘어나긴 했어요. 예, 그 교수님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음, 예전에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쓸 수 있는데 음,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소비의 형태가 그냥 10년, 20년이 돼도 그대로, 심지어 나이가 들고 위치가 올라가고 충분히 버는데도 그걸 못 쓰는, 그러니까 맞아. 돈을 잘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쓸 줄 모르는 거죠. 벌 수는 있는데 그런 가치가 저희 초과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거기를 넘어섰을 때, 괜찮다.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베푸는 거, 이게 음, 그것도 초과분이거든요. 이게 표현하자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예, 음, 충분히 넘어서는 거. 어떨 때는 그냥 과감히 넘어섰을 때, 그런 나름대로, 예, 이건 이제 소비 낭비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이제 제가 정의한 거는 이제 좀 그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 그 내가 생존과 경계를 정한 거를 좀 넘어서는 여분, 그 좀 긍정적 소비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이 장 보드리아르가 이제 요 낭비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뭐 소비를 할 거다라고 자본주의, 우리 경제 논리에서는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쵸. 합리적으로 그 원가를 절감하면서 물건을 수익성 있게 생산을 해서 그 기업은 수익을 남기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자기 그 필요에 따라 그, 그 효용 가치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할 거다. 이렇게 전제하고 모든 경제 이론이 지금 전개가 돼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에서 볼 때는 이 낭비라고 하는 것들, 여기 지금 이제 북미 인디언의 포틀라치 그 관행이라든가 귀족 계급들이 어떤 때 뭐 갑자기 쓸데없이 다 물건들을 갖다가 막 누구 나눠주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태워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경제 합리주의적인 사고로 볼 때는 되게 그 낭비인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사는 게, 근데 나도 요새 지금 한의사하고 이제 공감하는 게, 한참 이제 돈 벌어야 될 나이, 그리고 애들을 키워야 되는 나이 때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죽어라고 모으고, 어, 절약하고 근검하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거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옷도 신발 하나 사면 10년을 신어. 근데 이게 내가 그런 운동화들이 이렇게 그 신발장에 보니까 있더라고. 벌써 10년 전에 산 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도. 너무 나를 위해서 써보질 못한 거야. 그리고 써도 되는데 애들 다 키워서 이제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서포트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 나를 위한 소비를 되게 인색하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도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한 2년? 아니, 진공관도 그렇게 시작한 거야. 그 쓸데없는 네, 짓이거든. 그렇잖아. 진공관 앰플을 만든다고 뭐 우리 집의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낭비거든 그거. 그렇잖아. 앰플 다 있잖아. 아니, 그 아니요, 멀쩡히. 낭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낭비 아니,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아니 교수님, 근데 근데 제3자가 볼 땐 낭비라고. 오늘 그 저희 네. 백국수 저기 당푸 오늘 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네. 근데 제가 그 음, 진공관 앰프 틀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교수님 언제 한번 또 이거 하시냐고 그러면 자기들도 만들고 싶다고 오기생을 모집할까? 한번 모집하면은 꼭 알려달래요. 네. 자기도 이거 만들고 싶대요. 일단 저기 그 뭐야 청원에 있는 그거 예. 그것도 사실은 낭비야. 그렇잖아. 낭비야. 근데 하고 싶더라고. 아, 네. 내가 그, 얼마나 더 그 할지도 바로 모르는데. 그런 낭비는 여기서 긍정적 낭비로 쓴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합리주의자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효용이라는 효용. 개념은 네. 사회적 논리에 따라서 재검토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음, 장보드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합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낭비야. 아, 음, 음, 그렇지만 그게 낭비일 필요는 없다. 음. 저도 뭔가 좀 저는 만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경제와 합리주의, 또 음, 이게 또 다른 의식의 개념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역시 학습되어진 의식이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학습된 아니, 거야.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배운 학습된 거 거야. 맞아요. 음, 네네. 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이 저도 지금 이제 몇 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막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제가 했잖아요. 저 여기 어디 왔냐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 저기 대전 여기 저 숲체원에 왔어요. 집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지금 자는 거예요. 저 여기 왔어요. 아까 거기가 여기 어디? 오니까 채원? 숲체원이요. 저기 그 성북동 거기 들어가는 데 아, 있으니 거기. 음, 거기 거기에요. 갔구나. 예, 제가 아침에 수도권 10분만 가서 거의 건너올 수도 있는데 음, 여기서 지금 방 공기 마시면서 오늘 자고 새벽에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마치 새 장에 갇힌 게 여기라도 좀 살려고 숨 쉬러 왔거든. 네. 근데 음, 이런 선택이 예전에는 제가 절대 안 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소백산, 설악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저로서는 이게 충분히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용 내는 거에 어, 전에 살았던 비용에 비하면 너무 괜찮잖아요. 이거 음. 나한테 그 가치의 상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여기서 제가 싸졌네. 응? 속초 삶에 비하면은 되게 싸졌네. 엄청 싸졌죠. 저기 많이 싸죠. 잘하신 효율적이고 거예요. 예, 좋아요. 네, 그 음, 저기 책 잔뜩 싸들고 왔어요. 여기서 있다가 이제 완전히 차단하고 그러면은 시간상의 거리도 해결하고 이제 자꾸 그런 어떤 돌파구가 음. 근데 예전에는 이걸 완벽한 낭비였죠, 저한테는. 예, 낭비지. 낭비의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음, 저의 어떤 부분에서의 의식된 어떻게 보면 제 여가 분야예요. 제가 스스로 저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5분 차 타고 20분이면 굳이 여기서 왜 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죠. 네. 음, 오케이. 그 음. 지극히 장 보드리아르의 사고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구만. 그래서 이게 네. 우리가 풍요롭다라는 거를 그걸 가치로 느끼려면 충분한 풍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면 풍요롭지 이렇게 하는 것 갖고는 그 풍요의 가치가 없대. 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예. 그거를 맞아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지. 그걸 넘어서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상자가 내버려질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유리상자라는 게 지금이야 뭐 유리상자가 뭐 가치가 없겠지만 이게 전통적인 그 사회에서는 유리상자라는 게 이게 보물상자 같은 귀한 존재거든. 근데 귀족들이 이런
포틀라치 이런 그 행위를 할 때 이걸 버린단 말이야, 그런 거를. 어, 그런 걸 내버려는 이게 황금 시대가 아닌가. 이런 것도 버릴 수 있는 시대. 그 풍요를 추구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이게 또 사회적으로도 부추기는 면도 있다는 거죠. 리스먼이라는 학자하고 모랭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그 대중문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현대 그 예술 작품이나 이제 문학 작품,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비 영웅들을 그 다루는 소재가 많대요. 영화도 그렇대요. 이걸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창업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 TV에서도 성공시대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막 뭔가 생산을 잘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그런 게 연속극이나 영화 소재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뤘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요새는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 창업자, 개척자, 탐험가는 거의 이 소재가 안 된대요. 그러고 보니까 재벌 2세들이 많이 나오네. 영화 스타, 그, 스포츠 게임 스타, 뭐 부호의 왕자, 그 네. 세계적인 군주, 막 돈 잘 쓰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모델이 된다는 거야. 그러네요. 네. 그 재벌의 특별히 모든 걸 갖춘 거기에 지덕체를 모두 다 갖추잖아요. 그리고 착하기까지 해서. 아니, 근데 이거 60년대 얘긴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빨리 캐치한 거야. 물론 60년대에는 그게 만연되진 않았겠지. 근데 벌써 아, 그 당시에 이런 조짐이 나타난 거를 이 사람이 포착을 한 거지. 근데 요즘에 그러게요. 진짜 이런 거 같더라고. 특히 유튜버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맞아요. 유튜버들이 쓰는 거, 예, 뭐 먹고, 뭐 쓰고, 뭐 하는 것들요, 예. 그리고 그 왜 돈 자랑하듯이 막 그냥 쓸데없이 우리가 볼 땐 낭비 같은 짓을 하면서 그 막 물건 이것저것 사들이고 막 그거를 갖다 자랑하고 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예, 그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드라마 중국 뭐 다 똑같아요. 음, 혹은 재벌하고 어떤 계급이 안 맞는 사람과의 만남의 상황이 그게 대부분 주제예요. 음. 전지전능하거나. 이게, 이건 내 정서적으로는 안 맞아. 내 정서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 이런 영화나 TV 연속극이나 이런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의 소재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60년대에 이분이 맞다는 거 진짜 대단한데요? 대단해? 그 예지력이 있는 거지. 이런 사회가 아,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으니까. 어, 이분 책은 한 번 더 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번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영문을? 영문요? 그 내가 챗GPT에다 넣으니까는 뭐 2페이지 반인가 이상은 못 한다고 나오더라고. 그거 유료세요? 아니, 무료지. 아, 아, 한, 교수님, 네? 지금 어제 그저께 나온 그 옴니는요, 응. 해석률이 엄청 좋아요. 네. 아니, 해석은 그 바드도 잘하는데 나는 문장이 바드 게 더 마음에 들어. 아, 챗GPT보다 바드, 물론 유료가 아니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바드 문장이 훨씬 더 유연해. 문장을 잘 쓰더라고. 아, 이거 그러면 그 원서를 원서 찍어볼까요? PDF가 영문으로 있어. 영문으로. 이거를 있어요? 있어. 네. 네. 그래서 PDF를 찾았어. 주시면, 이거를 그 통번역할 수 있었으면은 그 좋겠더라고. 이게 챕터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계속 하니까 PDF로 긁으면은 문제가 중간에 그 왜 페이지하고 왜 소제목 있지? 네네. 이게 껴 들어가 가지고 문장이 이상해져. 아, 그래서 그냥 하면, 그냥 하면 그리고 또 길이 제한이 있어 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뭐 한 섹션씩 한다든가 이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를 좀 통번역해주는 그 방법이 없나 뭐 좀 고민하는 거예요. 맞아. 그 PDF로 파일 줘보세요. 저기 여기 박 이사하고 저하고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아니 내가 저기 위에 올라가서 올려놓을게. 여기 그 네네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박 이사님 뭘로 번역할 건데? 구글에 보면 파일 번역이 있어요. 예? 구글에 보면 파일 올리면 이걸 이렇게 파일로 번역해 주는 게 있어요. PDF로 다시. 음. 아, 그냥 그 디플이나 뭐 그런 거요? 아니요, 구글. 구글? 네, 구글 번역에 가보면 파일 번역이 있어요. 아, 그거. 음. 음, 그냥 같이 한번 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 그것도 한 천자밖에 안 되더라고. 네. 그래요? 음. 이거 저기 파일 전체 넣어서 하는 그런 거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 뭐 몇 페이지나 돼요? 이거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지? 이거니까 한 이거보다 300페이지? 사실은 페이지 수가 적지. 이 적겠죠? 번역하면 네. 늘어나거든. 음. 이게 뭐 한 300페이지 정도 될까 말까 하겠네. 300페이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불어를 번역하면 이상해. 불어를 불어요? 넣어봤거든. 그랬더니 네네. 번역이 아주 이상해. 막 그 단어 용어도 이상하고. 왜냐면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음, 그 뭐랄까 얘도 사실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고 번역하는 거잖아. 챗GPT도 구글에 네네. 올라와 그렇죠. 있는. 네네. 근데 이제 불어는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아. 그만큼. 오히려 영어 번역을 얘가 더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번역 작가가 이 불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 영어로. 그래서 훨씬 읽기가 편하더라고. 나는 영어 그냥 읽는 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 그 영어 번역을 보고. 근데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이 너무 많아. 말 어렵긴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이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사물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는 것.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물의 사용 가치를 가지고 교환하고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얘기고 음, 지금은 그 기호를 그 소비하는 사회가 됐다. 예. 그래서 오히려 사물의 그 자꾸 유행을 바꿔가면서 사물의 사용 가치는 사람들이 그 소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게 사용 가치 때문에 그 하는 게 아니라 유행이 바뀌어서 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의 사용 가치로부터 탈취해 가지고 기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유행을 따라서 나는 이 옷을 사는 거지 그 옷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기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야, 이건 저하고는 너무 안 맞네. 저 그러니까 사용 가치 있으면은 옛날 거라도 입는데. 아니 내가 그렇지 나도 이게 꼰대들은 그래. 꼰대들은 그 뭐 청바지 나는 20년 된 것도 지금 있거든. 네. 아니, 집에서. 오늘 시내에 나갔는데 우리 그 와이프하고 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어떤 약간 중년 좀 넘는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음. 옷을 그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진짜 올드해요.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저 어떻게 저걸 입고 나올 수 있냐고 막 그래서 아니 지금 원피스 옷 뭐 괜찮은데 했더니 저건 진짜 입으면 욕 먹는데요. 누가 입어야지?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나도 이제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네, 왜그왜 좀 중년의 네, 노신사가 네. 그 왜 이게 와이셔츠 카라가 이렇게 생긴 거 있지. 네네네. 뭐 아, 이렇게 그런 하얀 와이셔츠를 안에다 받쳐 입고 양복 그 줄무늬 양복을 입고 빼꾸도 신고 나온 거 못 봐주겠더라고. 그게 60년대 패션이잖아. 옛날 서영춘이 이주일 이런 아, 사람들이 입던. 그때, 그치. 그분은 멋으로 가지고 나갔을까요? 사용 가치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니 그거를 그 왜 줄 넥타이 있잖아. 나비 넥타이 아니고 네네네. 줄 넥타이 이렇게 앞에 무슨 예. 그 동전 같은 거 앞에 있고 그 줄로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노신사들 특히 내가 색소폰 배우러 가잖아. 그러면은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못 봐주겠어. 어떤, 기능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네. 이건 좀 너무했다. 되게, 그게 사용 가치가 아직도 살아있는 음. 얘네요, 얘. 그분한테는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 나는 패션에 무리지만은 그건 좀 심했다. 이게 한 2, 30년 전 패션을 이게, 그 얘기네요, 이게. 하여튼 현대 사회에서는 사물의 가치라는 게 시간을 탈취하는 거. 예, 시간 개념을 탈취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상품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소비 사회가 이게 지속되려면 사물을 파괴하는 게 필요하다. 음. 이게 그 경제 이론으로 만든 게 슈페터,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 건물을 부셔야 새 건물을 짓는다. 기계를 부셔야 새 기계를 만들고 음, 그래야지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게 그 파괴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음, 이거 혹시 이 사람의 이런 논리가 그 슈페터한테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소비 어, 사회가 존재하려면 사물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진짜 대단하셔. 그래서 완전하고 급격한 소모, 응? 소모시켜버리는 거지. 음, 이게 이제 우리 합리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게 완전하고 급격하게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창조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2장은 아주 메시지가 간단해요. 그, 파괴하고 시간을 탈취하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가치로 창출되는 사회. 이게 소위 사회의 특징이다. 음, 근데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내용에서 거의 다 지금 막 반복이 다 많이 돼요. 음, 이 내용이 지금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저기 2부는 준비는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박주환 대표 네,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조금 할까요?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합시다. 네. 어, 다음 주에 하시죠. 우리 박상호 박사가 일하고 와더니 지금 숨이 맞다. 어제 했는데 일이 후유증이 아직도. 그러니까 아, 일은 하던 사람이 계속 하면은 조금 덜 할 텐데 안 하다가 하니까는 그게 좀 안 쓰는 근육을 써서 그래. 아니 우리가 저 지금 일하면은 안 쓰는 근육 쓰면은 그 2배, 3배로 피곤해. 제가 지금 한 장밖에 안 했는데 이 여덟 페이지나 돼가지고 지금 사실 저 깜짝 놀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요약한 게 8페이지나 된다고? 네, 그래서 내 지금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근데 이게 읽다가 보면은 어떤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쓰지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뽑다 보면은 음, 이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너무 할 얘기가 많은. 음, 그러면 저기 이게 지금 교수님 그 원서하고 좀 음. 번역이 조금 원서로 하면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이해가 쉽다고. 음, 이해가. 예, 이게 네네. 번역을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불어를 번역한 것 같진 않고, 내 느낌에 일본어를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아, 네. 일본식 어투야. 일본식 어투.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일본어로 일본 작가가 번역해 놓은 거를 이 사람이 다시 일본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번역이 이중 절차를 거치면 좀 왜곡이 되긴 해요, 문장이. 음, 불어를 직역한 것만도 못하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같은 계열의 언어라서 불어하고 영어는 독일어도 그렇고 어, 나는 이제 뭐 독일어 불어를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을 한번 하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영어로 번역한 것들을 이제 원서로 보는데 그러면 그냥 쭉 읽히거든. 그리고 음. 이제 원문하고 가끔 이렇게 대조해서 봐야 될 때가 있어. 영어로 번역을 해도 그때 보면은 거의 상당히 잘 번역을 해요. 특히나 이제 순수이성 비판을 영문판으로 다 봤거든. 어, 독일어는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사전을 찾아도 모르겠더라고. 번역을 내 실력 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강의 들으면서도 이제 강의 들은 것도 있지만 그 해설서 같은 거는 그냥 사서 봤는데 되게 나이스하게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아마 걔들은 같은 문화권이라서 전혀 번역상의 그 어떤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그 불어나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거의 원문의 맛을 보면서 그 맛을 책을 읽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어 번역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금은 구글은 영어 번역에 상당히 지금 뭐랄까 잘 돼 있거든. 그렇죠. 훈련이 잘 돼서 거의 완벽한 것 같아 나는 내가 볼 때. 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야 이건 진짜 옛날에 그 구글 트랜슬레이션에서 한 거 보면 형편없었거든. 거의 다 그렇죠. 뜯어 고쳐야 돼 영어를.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손댈 게 없어. 오히려 쓸게 내 없어. 영어 오히려 실력보다도 훨씬 나. 그래서 진짜 구글의 그 번역 능력이 엄청 증가했다. 근데 그런 능력들을 지금 챗 GPT가 다 흡수해 버린 거거든. 그렇죠. 음. 그래서 영문판을 가지고 통번역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거 읽는 게 우리가 이 책을 읽는데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에요. 물론 이 한국 번역 책을 자꾸 읽으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네. 한 몇 번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좀 맞아요. 아까워 시간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신선한 기분으로 2부를 시작합시다. 그러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